안녕하세요. 북만남 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무지한 스승, 지적 해방에 대한 5가지 교훈, 작 랑시에르가 지은 무지한 스승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의 책이라고 한 권 추천한다면 저는 무지한 스승을 추천해요.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바라봤던 세상의 관점을 전혀 다르게 바꾸어 준 책이거든요. 아주 간단하게만 먼저 소개하고 시작한다면 저는 교육학과를 나왔는데요.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공부하는 학문이 교육학이에요. 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습자에 대한 심리를, 인간에 대한 심리를 배우는 교육심리, 교육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육정책, 교육행정학,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아주 다양하게 교육에 관련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교육학과예요. 올해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하자라고 해서 무지한 스승을 이제 주문하고 받았는데, 맨 처음에 무지한 스승을 제목을 들었을 때 소크라테스의 무지라고 생각했어요. 소크라테스의 무지이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책을 읽었는데 완전 다른 이야기였어요. 소크라테스를 비판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학의 전제는 교육을 하는 자, 교육을 받는 자. 다르게 얘기하면 교육을 하는 자, 교사겠죠? 교육을 받는 자, 학생이겠죠. 그죠? 학생. 교육의 매체가 있겠고, 교재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자크 랑시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미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가르친다라는 건데, 아는 자는 모르는 자를 자신의 머리에 들었는 걸 그대로 가르친다. 이 책 중간중간에 바보 만들기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볼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들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바보가 되어버린다. 바보로 만들어버린다. 이해한다라는 것을 무언가를 하나 놔두고 이것을 이해한다라는 베일을 씌워놓고 자꾸 설명하면서, 그래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해한 자, 이해하지 못한 자 계속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이러한 룰을 만들어 놓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랑시에르가 혼자 그런 주장을 펼치는 건 아니에요. 1818년에 루뱅 대학 불문학 담당 외국인 강사였던 조세프 자코토의 지적인 모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네, 사실 1818년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내는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이 책을 읽어낼 때 정말 머리를 막 쥐어뜯었었거든요. 여러 명이 읽으면서도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정도로. 1818년의 이야기고 프랑스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들을 가르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전 지식이 없이는 읽기가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우리는 모르는 자가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18년 루뱅 대학 불문학 담당 외국인 강사가 된 조세프 자코토는 어떤 지적 모험을 했다. 외국인 강사의 수업은 단숨에 학생들의 호평을 얻었다. 수업을 들으려던 학생들 대다수가 프랑스어를 몰랐다.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 조셉 자코토 쪽도 네덜란드어를 전혀 몰랐다. 교사는 네덜란드 말을 전혀 몰랐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교사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불어 강사예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학생들은 어디냐? 네덜란드인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네덜란드 말을 못해요. 아이들은 프랑스 말을 못해요. 근데 학생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뭐를? 모르는 자에게, 정말 네덜란드 말을 하나도 모르는 자를 통해 학생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우는 중엔 아무것도 없이 기적처럼 짠 하고 한다면 그건 마법이겠죠. 그죠? 무엇이 있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조제프 자코토 쪽도 네덜란드어를 조금도 몰랐다. 따라서 학생들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언어가 전혀 없었다. 그래도 자코토는 학생들의 바람에 부응하고 싶었다. 그러려면 학생들과 그 사이에 공통된 어떤 것, 사물로 된 최소한의 연결고리를 맺어야 했다. 그때 연결고리가 뭐였냐면 텔레마코스의 모험이라는 책이었다는 거예요. 텔레마코스의 모험이라는 책.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로 번역되어서 출간되었던 텔레마코스 모험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통의 것을 찾았다는 거죠. 자코토는 통역을 통해 학생들에게 그 책을 건네주고 네덜란드어 번역문을 사용해 프랑스어 테스트를 익히라고 주문했다. 교육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스승의 본질적인 행위는 설명하는 것, 지식의 간단한 요소들을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지식의 단순한 원리와 젊고 무지한 정신을 특징 짓는 단순한 사실을 일치시키는 것.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동시에 잘 짜여진 점진적인 순서에 따라 단순한 것에서 가장 복잡한 것으로 정신을 이끌어가면서 그 정신을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설명자의 질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설명해 줌으로써 계속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공통의 언어가 없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은 배웠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학생들의 배우려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서는 안 돼요. 어떠한 대상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대상이 아는 자가 아니라 몰라도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책과 함께 트리오를 이루는데 항상 빠지게 될 것은 설명자가 가진 독특한 기술인 거리의 기술이다. 스승의 비밀은 가르친 교과와 지도해야 하는 주체 사이의 거리를 식별할 줄 아는 데 있다. 그것은 또한 배우는 것과 이해하는 것 사이의 거리를 식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한다. 이 단어 하나는 모든 것 위에 베일을 씌운다. 기존 교육학에서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떠한 사물을 그대로 준다기보단 이렇게 베일을 씌운다는 거죠. 이 베일을 씌워서 이것을 이해한다. 너 나의 설명을 들어야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한다는 거죠. 자코토가 이야기하는 건 이 베일 안 씌우면 이 스스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데 기존의 교육학은 베일을 씌워서 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것을 차단해버린다 라는 거죠. 설명은 교육행위이기에 앞서 교육학이 만든 신화,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배워야 할 모든 것 위에 무지의 베일을 씌운다. 그리고 이 베일을 걷는 책임은 바로 그 자신에게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책의 이 부분을 읽고 정말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아 싶었거든요. 정말. 도대체 이 책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때까지 살아와서 이때까지 이것이 진짜라고 믿었던 나에게 정말 다른 관점을 주었거든요. 이해는 정말 안 됐지만 정말 제가 끝까지 읽었던 이유도 나도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평등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는 평등의 방법. 의지다. 평등은 의지다.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이 평등하지 못한 불평등을 만들어 놓고 맨 위에 있는 자가 이것을 절대로 뒤집을 수 없는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나는 너보다 먼저 알아 라고 하면서 계속 이 체계를 받아들이게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는 이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깨야 해요. 평등. 우리는 우월한 지능과 열등한 지능이 있지 않아요. 뛰어난 지능과 뛰어나지 못한 지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능 테스트도 정해진 시간에 빨리 문제를 풀어내는 것, 빨리 읽어내는 것,
이번에 불수능 뭐였어요? 언어 영역에서 과학 지식이 없으면 풀어내기 어려운 그런 물리학적인 사고를 요하는 지문을 내놓고 풀어라 그랬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풀 수 있을까요? 제대로 측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등급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속도 문제죠, 속도 문제. 수학 시험도 그렇잖아요. 인공지능이 발달한 이 사회에서 그 속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해방하는 스승입니다. 학생들을 설명하는 스승 없이도 배웠다. 자코토가 학생들에게 설명해주지 못했어요. 왜?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근데 문제는 학생들은 설명하는 스승 없이도 배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교사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의지만을 얘기하는 자기계발서도 사실은 아니에요. 잘못 읽어낼 수도 있는데 인간에게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학생들이 배운 것은 스승의 학식이 아니었다. 자코토가 스승인 까닭은 그의 학생들을 그들 혼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고리 안에 가두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지능을 그 일에서 빼냄으로써 학생들의 지능이 그 책의 지능과 씨름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학생들이 책을 가지고 씨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해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연구하고 싶고 정말 이게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은 것을 던져주고 씨름하게끔 던져주는 것이 우리 부모로서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상을 타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다른 학원에서 미리 막 그려보게 하고 당연히 그림을 많이 그려본 아이가 상을 타겠죠. 그죠?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교육일까요? 배움은 어디 갔죠? 그럼 그 진정한 배움은 학원에게 뺏기는 거죠.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옆에 아이보다 우리 아이가 우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옆에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만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그 잘못된 고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사회를 비웃어 줄 수 있고 나는 그 안에서 그렇게 안 할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꽃들에게 희망을 읽어보셨나요? 꽃들에게 희망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애벌레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올라가면 그 위에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올라가요? 애벌레들이 막 서로서로 올라가니까. 아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그 책과 씨름해서 그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그것을 던져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지능과 의지가 분리되고 해방되었다. 해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스승과 학생 사이에는 순전히 의지와 의지의 관계만 성립되었다. 스승이 지배하는 관계는 학생의 지능과 책의 지능 사이에 전적으로 자유로운 관계에 귀결되었다. 어렵죠, 그죠? 이 책 진짜 어려워요. 정말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책의 지능은 공통된 것이다. 그것은 스승과 학생이 지적으로 평등하게 이어주는 끈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요. 교사와 학생이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 뭐가 평등해? 지능이. 그러면 IQ가 뛰어난 자, IQ가 뛰어나지 못한 자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의 차이일까요? 주의와 관심의 차이라고 표현을 해요. 주의와 관심. 주의를 기울였느냐? 관심을 기울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의 지능과 다른 지능을 연결하는 그것은 바보 만들기가 된다. 가르치고 학습하는 행위에는 두 의지와 두 지능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일치를 바보 만들기라고 부를 것이다. 나의 머릿속에 들었는 걸 그대로 전해주는 바보 만들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랑시에르는. 우리는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 자코토의 실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해방된다면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으니까 배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무지한 자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해방되어야 한다. 해방되어야 해요. 엄마 아빠부터 해방이 되어야 해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잘못된 것에
이때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잘못된 방법을 계속 유지해라가 아니라 해방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보편적인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설명해주는 스승 없이도 배워보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좀 적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방되면. 보편적인 가르침이거든요. 랑시에르가 이야기하는 아까 말했던 바보 만들기와 대비되는 거예요. 스승 없이 배워보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편적인 가르침은 세계가 시작되고부터 모든 설명 방법과 함께 실제로 존재한다. 보편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개선된 말 길들이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말을 이끄는 고삐 있잖아요. 말을 이끄는 고삐. 진보주의나 이런 것도 제가 대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게 듀이의 진보주의였거든요. 듀이의 진보주의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학생들에게 흥미를 던져줌으로써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100명의 아이가 있다면 100명의 흥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흥미를 제공해 준다면 아이가 배울 수 있다는 거고 100명이 있다면 100개의 교육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생각만 들어도 진보주의 정말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진보주의도 비판하고 있어요. 뭐라고 비판하냐면 그냥 말의 고삐만 바꾸어 놓은 거라고 비판하거든요. 무언가를 배워라. 그리고 그것의 원리. 모든 인간의 평등한 지능을 갖는 원리에 따라 모든 것과 연결해라. 모든 사람의 지능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1장의 내용이었거든요. 2장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지한 자의 수업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교훈입니다. 텔레마코스 한 권을 가지고 아이들이 배워 나갔다는 거거든요. 보편적 가르침의 첫 번째 원리는 다음과 같다.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을 나머지 전체와 연관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볼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여기 보여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지 않소.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동그라미와 L을 알겠소 이렇게 표현해요. 철물공이었던 내 학생 중 하나는 O를 동그라미라고 부르고 L을 직각자라고 불렀다오. 당신이 모르는 대상이나 장소의 형태를 묘사할 때처럼 각각의 문자의 형태에 대해 내게 이야기해 보시오. 못하겠다고 하지 마오.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몰라요. 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하지 마오. 당신은 볼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보여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지 않소. 무엇이 더 필요하오? 보고 또 보고 말하고 또 말하기 위해 절대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오. 나를 속이지 말고 본인도 속이지 마시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전율이 쫙 됐거든요.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엄마가 해줘. 나 몰라. 라고 얘기할 때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시간은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 근데 엄마가 이거 기억이야. 이거 니은이야. 라고 말하면 정말 빨리 가르칠 수 있지만 그건 바보 만들기일 뿐이에요.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걸 그대로 털어주는 걸 뿐이에요. 아이가 경험하고 직접 보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진짜 제대로 된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가르침인 거죠. 구식은 열등한 자들과 우등한 자들을 분할하는 것을 믿는다. 우열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우열을 만들어 놓는다. 스승과 소크라테스, 여기서 소크라테스도 비판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크라테스 주의는 바보 만들기에 개선된 형태다.
모든 유식한 스승처럼 소크라테스는 지도하기 위해 질문한다. 그러니까 지도라는 것을 비판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일단 내가 먼저 아는 자고 모르는 자를 가르친. 그러니까 바보 만들기에 개선된 형태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소크라테스를 비판하는 부분은 지적인 평등을 깼기 때문인 것. 나는 아는 자, 너는 모르는 자, 이 우열을 만들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해보자. 지도와 교육의 조화로운 균형은 이중의 바보 만들기의 균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보편적 가르침의 모든 힘은 그 실천이 스승에게서 실현되는 해방이다. 학생에게서 생겨나는 해방을 의식하는 데 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알므로써, 다시 말해 스스로 주체가 되는 지적 행위를 검토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행위 속에서 사유하는 존재의 힘을 쓰는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시작한다면 자기 자식을 해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번 적어볼까요? 너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가 꼭 아이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이에요. 너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무엇을 보았니? 너는 무슨 생각이 드니? 너는 무엇을 느꼈니? 주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죠.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그 대답이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게 훨씬 효율이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버려요. 바보 만들기예요. 바보 만들기. 랑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게요? 5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랑시에르가 진짜 말하고 싶은 생각은 5장에 나오는데 해방하는 자와 그의 원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원숭이가 되지 말고 해방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지능은 평등하다는 원리에 따라 나머지 모든 것과 연관시켜야 한다. 여기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사회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가르침은 개인들에게만 전달되지 결코 사회에 전달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회라는 것은 어떠한 일정한 계급을 만들어 놓고 일정한 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지만 사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이거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학교가 필요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제도라는 것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표현해요. 보편적 가르침은 뿌리 내리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사회에 수립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정신의 자연적 방법이며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는 모든 인간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사회에서는 이럴 수 없고요. 어디서부터 개혁하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가정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지능의 평등의 원리에 따라 그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수단을 알리는 것이다. 가정 안에서 변화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편적 가르침은 빈자들의 방법이다. 가난한 자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가 되었죠? 밑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회 계급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밑에 계급에 있는데 이 계급을 뛰어넘는 방법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계급을 뛰어넘는 걸까요? 절대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 틀에서 나와야 돼요. 그 틀에서 나와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이 사회가 만들어놓은 아주 오랫동안 만들어놓은 이런 제도들 우리가 밑에 있지만 이 제도 틀 안에서 절대로 위에 갈 수 없어요. 사회는 갈 수 없게 만들어놔요. 집값 아시잖아요. 내가 저축해서 모아서 집을 사야지 절대 못 사요. 왜? 집값은 매년 오르니까. 그럼 우리는 절대 못 가지는 거예요. 사고의 틀을 깨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가르칠 수 있다. 불평등의 현실을 믿는 것. 사회에 우월한 자들은 실제로 뛰어나다고 상상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거.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잖아.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정말 저는 이 책을 읽고 놀라웠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놀라웠었냐면, 아, 인간은 평등하지. 인간은 평등하다고 우리가 매일 얘기하잖아. 인간은 평등해. 인간은 평등해. 하지만 사실 불평등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속도를 만들어 놓고 빨리 문제를 풀어내는 아이들에게 1등급을 주고 빨리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9등급을 주고 사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빨리 선행학습 시켜서 다른 애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게 한다? 그것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엄마 아빠가 해방이 되어야 해요. 엄마 아빠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에서 해방되어야 되냐면 평등하다는 생각. 지능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지능이 평등하다는 생각과 배우려고 하는 자는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라는 의지를 얘기해요.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에게 항상 물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은 사교육에 속고 있다라는 책이나 밥상머리 기적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부모의 자리를 절대로 다른 것에 빼앗겨서는 안 돼요. 특히 사교육에 빼앗겨서는 안 돼요. 열등한 자와 우월한 자, 우리 아이를 우월한 자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해요. 4차 혁명 이야기하죠. AI 이야기하죠. 별거 아니에요. 수학 문제 풀어내는 거 절대 컴퓨터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네. 해방되셔야 해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사회를 그 사회 틀 안에서 내가 이겨야지, 내가 우월한 자가 되어야지 라는 그 틀을 깨는 것이 해방이에요. 제가 이 책을 100% 모두 다 소화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100% 소화해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랑시에르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핵심은 지금 잡았는 것 같아요. 자코토의 실험을 통해서 가정에서 부모가 해방하고 부모가 해방되어서 아이의 보편적 가르침을 해라 하는 거거든요. 복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듣고 계신 부모님들 이미 제가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학원 중독에서 벗어납시다. 아이를 학원 중독에서 그리고 경쟁 사회에서 너가 경쟁에서 나가서 1등이 되어 라고 말하지 않고 너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자라고 얘기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부모님 먼저 해방되셔야 해요. 우월한 자, 열등한 자를 만들어 놓는 이 지능 아니에요. 그런 차들 만들어 놓은 걸 깨고 해방될 때, 벗어날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학원 중독에서 당장 벗어나지는 못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와 함께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내가 왜 학원을 다녀야 되고 내가 이것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알고 공부한다면 달라질 거예요. 엄마의 욕심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똑바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제한 스승 이학부요. 다음엔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